안녕하세요. 밥입니다. 원래 싸이랑 호모랑 수다를 떨려고 했다가 제가 잠깐 사정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녹화를 많이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또 독백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녹화하고 나서 시장이 많이 다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전고점을 거의 복구한 상태죠. 지금 한 S&P 500이 전고점에 한 3.7% 정도 하락한 상태이고 나스닥은 전고점에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7% 정도 많이 복구를 했네요.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게 하락하기 시작한 때가 2월이었는데 단 3개월 만에 다시 전고점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시 하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상태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다시 이렇게 올랐는가 그 이유를 보면은 저 Six Reasons We Uncorrected 그 조정을 uncorrect 했다 이거죠. 일단은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죠? 실적 시즌이 굉장히 센티멘트가 안 좋은 중간에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1분기 대비해서 12.5%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되게 잘 나온 거죠. 지금 굉장히 뭐 말이 많았었는데 관세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말 이것도 말이 많아요. 관세가 아직 적용되기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모른다는 말도 있긴 한데 어쨌든 빅테크를 필두로 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잘 나왔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실적이 막 나오면서 증명된 것이 AI 테마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어요. 그 1984년도에 상장했을 때 이후로 거의 베스트 데이즈였다고 급격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올랐죠.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AI에 대한 투자를 전혀 못 치는 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마존이랑 알파벳도 마찬가지였죠. 컴퓨팅 그 수요가 굉장히 커가지고 여전히 AI 관련 투자도 많이 하고 그쪽에서 돈도 많이 잘 벌고 있고 이런 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뭐 반도체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아무래도 중국과의 싸움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S&P 500이나 나스닥에 비해서 반도체가 상당히 더 많이 내려왔었어요. 그죠? 고점 대비 이제 저점으로 내려간 게 상당히 더 많이 내려간 걸로 보이죠? 이 파란색 선이 이게 반도체 주수였는데 그런데 반대로 반등폭이 거의 지금 한참 내려갔다가 요 나스닥이랑 S&P 500을 따라잡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떨어졌다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반도체도 이 AI 추세가 살아있는 거에 따라서 같이 엄청나게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대표적인 AI 주식이었죠. 이런 것들이 최근에 1년 사이에 이 하락세가 엄청 컸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케이던스라든가 암홀딩스라든가 시놉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 빠르게 많이 올라왔죠. 한 달 사이로 보면은 전부 다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AI 트렌드가 살아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관세에 관련한 불확실성이 거쳤죠. 일단은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섰고 S&P 500으로 이제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관세 얘기를 하면서 리버레이션 데이 때 해방의 날 때 엄청나게 급락을 했다가 90일간 유예, 관세 유예 얘기가 나오고 또 최근에는 뭐 영국과 합의 그리고 뭐 중국과도 잠정적인 합의 소식 뭐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급격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불확실성이 거친 게 컸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실업률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게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리세션이라는 거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그러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리고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 센티멘트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하락 장세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트럼프라는 회색코뿔소가 난리를 치면서 일어난 일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온갖 말 트럼프의 그 art of the deal 거래 기술에 놀아난 것도 있기도 한데 어쨌든 굉장히 걱정이 많았죠.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그 해방의 날 리버레이션 될 4월 2일 이후에 굉장히 센티멘트가 안 좋았었는데 이게 급격하게 좋아졌어요. 이 변동성 지수만 일단 보면은 이 해방의 날 때 착 하고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 이후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내려오면서 결국은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었죠. 그리고 이 공포 탐욕 지수만 보더라도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제 극단적 공포 막 3인가까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게 어느덧 그리드 욕심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한 69 정도로 올라왔고요. 요 Fear and Greed 지수를 계산하는 데 쓰이는 온갖 지표들을 보면은 그것들도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다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센티멘트가 AAI를 보면은 투자자들의 센티멘트, 감정을 나타낸 건데 설문조사 기반이죠.
시장이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안 좋게 떨어졌다가 이게 다시 급격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AIA 웹사이트에 지금 가보면은 이제 이게 4월 23일 그리고 4월 30일, 5월 7일, 5월 14일인데 이 베어리시가 굉장히 강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불리시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보이죠? 1월 달만 하더라도 불리시가 41%였는데 이게 급격하게 하락해서 3월 중순 19%를 찍었고요. 4월 2일 날 비슷한 숫자 21%를 찍고 그때 베어리시가 61%에 육박을 했는데 이게 급격하게 다시 턴어라운드해서 지금은 35% 불리시 그리고 44% 베어리시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센티멘트가 빠르게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 기억하시나요? 그 리테일 인베스터는 전혀 신경도 쓰고 있지 않다. 아까 기관들은 팔아치우고 있는 추세였는데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들었다 이거죠.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시장을 끌어올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했었지만은 이런 거에 놀라는 거죠. 이 관세, 미국이 트럼프가 중국한테 건 거, 그리고 거꾸로 중국이 미국한테 보복 관세를 건 거,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 뭐 이렇게 하겠다. 2월 달에는 10%, 3월 달에는 20%, 4월 이에는 54%, 그 다음에 104%, 145%까지 했다가 30% 이렇게 중국도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해서 34% 무슨 동대문에서 옷값 가지고 흥정하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보면? 그런 거에 놀아나서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거기에 놀아났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만약에 놀아났을 때 만약에 이런 폭락장세에 방황을 해가지고 그때 만약에 폭락했을 때 팔고 했을 때 계좌가 녹아서 결론적으로는 뒤늦게 샀어도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까맣게 가만히 있을 때 비해서 요 급등하는 며칠 사이를 그때 이제 말씀드렸듯이 단 거래 11만 그러니까 2주 정도만 비껴가 있어도 이 급등세를 놓치면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전고점에 다시 회복을 했는데 아직도 한참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사람이 또 쓴 글이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은 이런 급등세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뭐 CBT 신호가 발동됐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장이 끝난 거 아니냐 역사적인 어떠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과매동 상태에서 급격하게 과매수 상태로 심리 변화에 따라서 뭔가 변했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CBT 신호라는 게 발동이 되면서 그 역사 속에서 몇 번 발동이 안 됐었는데 그게 만약에 나오면 앞으로 한 1년간 되게 좋은 주식 성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결론은 그거였죠. 이렇게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장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제목에는 되게 웃긴 게 마켓 퓨크 시장이 토를 했다 이거죠. 오버히트를 했다. 그러니까 토할 정도로 폭락 장세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다시 랠리 급등세가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이런 식으로 엄청난 변동성을 타고 이제 주시장에 갔는데 이런 경우가 역사 속에서 종종 일어났다 이거죠. 되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보면은 1950년부터 이제 2024년까지를 본 건데 연도별로 수익률을 나타낸 거고요. 이 숫자는 그리고 이 드로우다운은 그 각 연도마다 제일 많이 떨어졌던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다 기록해서 쓴 건데요. 잘 보면은 매번 당연히 떨어지니까 다 빨간색이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어디까지 떨어졌냐? 그걸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숫자를 보면은 이 1950년부터 2024년까지니까 74년 동안 41년이 중간에 10% 이상 더블 디짓 드로다운 10% 이상 하락 조정을 중간에 한 번씩 겪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 41번의 중간에 10%의 조정을 겪고 나서 한 16번 정도는 실제로 마이너스 하락률로 끝났다는 거죠. 그 해가. 그리고 그 중에서 8번은 두 자릿수 하락률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무서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해보면은 74년 중에서 41년은 중간에 10% 이상의 조정이 오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25번은 그러니까 61%는 플러스 수익률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이거 굉장히 좋다는 거죠. 조정을 겪었는데도 그렇게 많이 다시 회복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조정, 급락장세가 일어나도 회복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 이거죠. 하락으로 끝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25번 중에 심지어 16번은 10% 이상의 수익률로 끝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조정은 주구장창 오고 아니면 이런 하락은 주구장창 오는데 막상 그렇게 오래 가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반등해서 수익률을 그것도 10% 이상의 수익률을 시장이 안겨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락을 겪고 이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이번처럼 엄청난 변동성을 수반해서 빠르게 하락하고 이러면은 더 정신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하워드 막스가 얘기했듯이 이런 하락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세상이 무너진다에 베팅을 하면 오히려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스럽지만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는 걸 믿고 해야 된다. 이거죠. 결론은 이런 걸 보고서 이거를 무서워해야 되냐? 아니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냐? 그냥 그 태도 차이죠. 태도 차이. 어떤 거를 택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다시 올라가지고 연말까지 쭉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아니면 중간에 또 한 번 하락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하락하기 무서울 것이냐? 아니면은 그때 긍정적으로 또 좋게 볼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택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이런 변동성을 참 참기가 어렵다. 변동성이라는 게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태생적으로 이러한 올라갔다 내려갔다 급등 급락 이런 거가 내 마음에 안정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흔히 사람들이 하는 게 60대 40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벤치마크로 많이 쓰죠. 60% 주식 그리고 40% 채권 해가지고 하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지금 자기가 주식으로 잘 돈을 벌었는데 예전에 이제 쓴 글을 보면은 그냥 주식 100%로 놨을 때 하락장을 겪었을 때 고점에서 하락까지 저점까지 얼마나 찍고 그리고 그 저점에서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라는 표를 쉐어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주식 100%로 했을 때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는데 주식 60% 채권 40%로 했을 때는 비슷한 그림을 보일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복습을 해보면 제가 이 똑같은 그림을 옛날에 코로나 때 아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 때 그때 이 공유를 했을 거예요. 이 영상에서 옛날 영상을 찾아보시면 이게 있을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S&P 500 주식 100% 투자했을 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장이 20% 이상 하락했을 때 경우만 모아놓은 건데요. 고점 있는 날짜 그리고 저점을 찍은 날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고점에서 저점까지 걸린 거를 뭐 4개월, 12개월, 3개월, 심지어 뭐 21개월 쭉 있었죠. 30개월도 있었죠. 이때 닷컴 버블 때. 근데 평균을 내보면 전체 하락폭은 한 마이너스 30% 하락했고 S&P 500이 그리고 전고점에서 저점까지 내려가는데 평균적으로 걸린 시간은 한 1년이 걸렸고 그리고 전고점에서 하락했다가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년이 있을 수도 있고 6개월 수도 있고 10개월, 11개월, 20개월, 46개월, 48개월이니까 4년이었네요. 그 닷컴 볼 때는. 아니면은 서프라임 때도 거의 비슷하게 3년, 37개월이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대충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2년이 좀 안 걸렸다 이거죠. 그런 건데 근데 이거를 60대 40 포트폴리오로 하면 맥스 드로다운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확실히 60대 40으로 하면은 중간에 하락하는 폭이 주식 100%만 했을 때보다는 좀 낮았어요. 그래도 마이너스 25% 선에서 잘립니다. 서프라임 때나 뭐 이럴 때도. 근데 재밌는 게 전체적으로 하락은 평균적으로 아까 마이너스 30%였는데 한 마이너스 20% 정도에서 끊었어요. 아까 마이너스 32%까지 하락했었는데 요거는 채권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다. 그런데 고점에서 저점까지는 1년이 걸렸다. 13개월. 아까랑 비슷하죠? 근데 아까는 12개월이었는데 오히려 13개월이 걸렸어요. 더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정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29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2년하고도 7개월이 걸렸죠. 평균적으로. 그런데 더 오래 걸렸어요. 그죠? 그래서 참 재밌죠. 변동성은 확실히 적은데 정고점 회복하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선생님한테 옛날에 매를 맞을 때를 생각해보면 더 세게 바바바박 맞는 것보다 천천히 오랫동안 맞는 게 60대 40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뭐 이때 60대 40을 유지를 했으니까 그렇지 저점에 들어갔을 때 이 40 채권을 주식으로 좀 옮겨놨으면 이게 좀 달라졌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냐 이제 이 수많은 어떠한 자산 배분을 하고 주식을 100%는 두렵고 현금을 두고 뭐 금을 사고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어떠한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그런 기보다는 중간에 자기가 헛짓거리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치이자 어떤 후회를 최소화시키는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적인 거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 얘기를 여러 영상으로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변동성을 겨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웬만해서는 자꾸 손가락이 가고 그러다 보면 삽질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도움이 줄 수 있는
장치이지 막상 수익률에는 그렇게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막 좋은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죠? 자기한테 맞는 게 있다. 누구나 다 자기 성향이 어떠한 성향이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죽어도 싫다. 그러면 60대 40이 좋은 옵션이고 재밌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 하락장을 또 잠깐 그렇게 큰 변동성 장세를 겪으면서 저는 열심히 샀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열심히 샀고 전고점을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 엄청난 양을 뭐 사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현금이 있던 거를 계속 썼고 그리고 이제 또 월급 받은 거를 계속 사서 산 건데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또 다시 시장보다 더 빠르게 전고점을 회복을 한 거죠. 물론 이번에는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또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또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오랫동안 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락했을 때 계속 사는 게 이번에도 똑같이 전 느꼈어요. 지난번에도 싸이랑 수다를 떨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떠한 이런 큰 하락이 왔을 때 전체 주식 계좌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숫자만 보면 마음이 안 좋고 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는 게 자기가 현금 뭐 비중을 아무리 늘렸다 한들 뭐 진짜 100% 현금을 들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최대 현금 폭을 늘렸다고 하는데 아마 그 워렌 버핏 캐시 포지션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30%가 채 안 될 겁니다. 뭐 30%까지 올라갔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작년이 25%였고 하여튼 뭐 이 그 그림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근데 뭐 3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30%의 캐시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이번에 뭐 샀으면 당연히 좋았겠죠. 근데 막상 그 하락한 당시에는 퐁당퐁당 넣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퐁당퐁당이라는 표현을 옛날에도 코로나 때였나 뭐 하여튼 이 영상을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하락장이 오면 자기가 모아서 노력해서 넣는 그뭐 월급에서 빼서 넣든 뭐 용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 주라도 알바비라도 모아서 한 주라도 사든 이런 그 사는 기분이 안 날 수가 있어. 아, 내가 이거 해서 뭐하지? 싸이가 그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느낌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그건 그 당시의 기분일 뿐이고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 퐁당퐁당이 퐁당퐁당이 아니라고 그때 표현을 했었는데 그거를 경험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람의 마음이 참 이게 웃기다. 이런 말을 하고도 이번에 또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되게 좋은 그림이 있어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런 인크레디블한 차트를 꼭 보고 영원히 기억하라라는 거죠. Why would I buy stocks before recession? 리세션이 오기 전에 왜 주식을 사야 되냐?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도대체. 리세션이 오기 전에 주식을 사라니 오고 나서 사야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림이 이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2020년에 관련된 건데요. 2020년에 보면은 위에 그래프는 주식시장 S&P 500의 차트고요. 그리고 밑에 요 그래프는 S&P 500 전체 기업들의 실적을 나타낸 거죠. 근데 보면 이 주식의 저점과 실적의 저점 사이의 갭이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기업들의 실적 EPS가 저점을 찍은 거는 막상 주식시장이 저점을 찍고 나서 무려 13개월 뒤라는 거예요. 1년 돼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GDP로만 따져도 주식시장 저점에서 3개월 뒤에 GDP가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주식시장은 항상 선행을 한다 이거죠. 선행을 한다. 이게 충격적인 게 코로나 때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1957년 이후에 S&P 500의 전체적인 베어마켓을 다 평균을 내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위가 주식시장이고 밑에가 S&P 500 기업들의 earning인데 마찬가지로 모든 베어마켓의 평균적으로 S&P 500이 저점을 찍고 나서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이 바닥을 친 것은 평균적으로 9개월 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리세션을 기다리다가 나는 리세션을 기다렸다가 저점이 오면 사야지 하고서 있다가 나중에 보면 그때가 저점이었어? 1년 전이 저점이었다고? 1년 전이 하락장이었어? 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 떨어졌을 때 지금이 리세션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떨어질 때는 웬만해서 항상 기회였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영상 그 제목에도 주식시장이 지금 올라갈지 바닥인지 쌍바닥인지 아니면 다시 하락할 건지 뭐 전혀 모르지만 기분이 가장 더러울 때, 기분이 가장 안 좋을 때가 기회라는 그런 영상을 올렸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그죠? 항상 힘들 때가 기회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그런 퐁당퐁당 그런 기분이 든다. 내가 지금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밑 빠진 독에다가 들이붓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는 그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힘드니까. 그래서 요거를 항상 기억하시고 옛날에 이제 똑같은 말을 제가 또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경기 침체라는 거를 선언을 하는 게 경제학자들이 선언을 하는데요, 보통. 근데 보통 재밌는 거는 그때가 리세션이었다라고 한참 뒤에 지나간 다음에 경기 침체 선언을 합니다. 진짜 오늘부터 경기 침체라고 선언을 하지 않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가 리세션이었어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유념해 두시고 결론은 뭐죠? 그냥 살아. 하지만 시장이 하락해서 진짜 기분이 더럽다면 진짜 좋은 기회니까 웬만해서 더 살아. 이거죠.